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이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우리가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 이 문화 변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럼 문화가 변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문화가 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가 변동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화가 변동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회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 사회의 삶의 양식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접촉이 없었는데도 문화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처럼 문화 변동의 요인은 내재적. 내재라는 말이 이게 이제 안내자잖아요. 그리고 제자가 있을 제자니까 그 변동의 요인이 내부에 있다. 다른 사회와의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에 문화 변동이 일어날 때 이걸 내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내재적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발명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발견이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발명은 세상에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컴퓨터가 만들어졌다,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한 발명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관념적인 것에도 발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념의 발명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종교적인 것들도 새로운 종교가 탄생이 되면 그것은 종교의 발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발명에는 1차적인 발명과 이것을 활용해서 2차적인 발명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증기기관을 만들어냈다. 증기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은 1차적인 발명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기차를 또 만들어냈다. 그러면 기차는 2차적인 발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발명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것만을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나 또는 제주,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탄생했다. 그것은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발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명은 크게 나누면 세상에 어떤 게 처음 만들어졌으면 그걸 1차적 발명이라고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2차적 발명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발견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우리가 디스커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커버라는 말이 덮여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걸 벗겨버렸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은 원래 존재하던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찾아낸 것을 발견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불의 발견이니 전기의 발견이니 등등등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의 교류나 접촉이 없이 내부적으로 발명이라든가 발견이 이루어지면 그 사회의 문화는 변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이 발견이 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음식을 익혀 먹을 수도 있게 되었고, 낮에만 활동하다가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을 넓힐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삶의 양식에 변화가 나타났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외재적인 요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회와의 접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깥 외자를 쓰니까 문화 변동의 요인이 바깥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회와의 접촉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직접 전파라는 게 있고, 하나는 간접 전파라는 게 있고, 하나는 자극 전파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전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 대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의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전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교역을 통해서
이슬람의 문화가 뭐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다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전쟁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직접 전파의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교역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뭐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뭐 선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뭐 옛날에 우리나라의 뭐 통신사를 통해서 중국에 가서 뭐 문화를 들여온다든가 우리의 민물을 일본에 전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전파였었죠. 그다음에 이제 간접 전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체에 의해서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드라마, 한류 열풍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 요소가 뭐 동남아에 퍼진다. 요즘에 뭐 얘기를 많이 들어볼 겁니다. 우리의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아니면 무슨 걸그룹이라든가 보이그룹들의 활동을 통해서 한류의 확산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처럼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어떤 매체에 의해서 문화 요소가 전파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드라마라든가 이런 한류 열풍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가 다른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걸 수도 있는데요. 자극전파라는 게 있어요. 자극전파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회가 있다고 치면 B라는 사회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회에는 저러저러한 문화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없을까? 라고 자극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 우리도 좀 저걸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발명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한 사회가 다른 사회 외부로부터 자극이라든가 또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발명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자극전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명과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재적인 요인을 말할 때의 발명은 외부 사회와의 교류와 접촉이 없었던 거니까 저 사회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지? 우리도 좀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다른 사회와의 접촉을 통해서 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저러저러한 문화 요소가 우리는 왜 없을까? 우리도 좀 만들어야 되겠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체로키 부족이라고 인디안 부족들이 이 백인들이 들어와서 문자를 사용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만들어낸 문자가 있는데 그거를 세콰야 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콰야 문자가 등장한 것은 인디언들이 처음부터 문자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백인들이 문자를 쓰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뭔가 문서로 전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자극을 받은 것이죠. 야, 쟤네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우리도 좀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뭔가 새로운 자극과 그로 인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졌을 때 이걸 우리는 자극전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 B 사회를 아까 얘기했을 때 이 A 사회에는 원래 그 문화 요소가 없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거나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발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극전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사회에는 그러한 문화 요소가 없었는데 그러한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회로부터의 자극을 받아서 발명이 나타나서 이제 드디어 뭔가가 등장을 했을 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자극전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문화융합이라는 것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문화가 변동하는 요인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 발명과 발견, 그리고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와 자극 전파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 문화 접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문화가 접이라는 말은 접촉을 통해서 변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우리는 접변이라고 그래요. 접변. 그러니까 A 사회와 B 사회의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뭔가 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새로 생겨나거나 뭔가 더해지거나 만들어지거나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접변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문화 접변의 양상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스스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원해서 뭔가 문화 변동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자발적인 문화 접변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발적인 문화 접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구 문화의 어떤 모습을 스스로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전 세계에서 한국의 문화 요소를 스스로 좋아서 김치에 열풍이 분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 격리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대번호난 음식 중에 하나가 한국의 만두라잖아요. 아마 여러분 특정 상품을 얘기해서 그런데 뭐 제일제당에서 만들어낸 비비고라는 상품이 전 세계로 완전 초대박을 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지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5월 초까지 제일제당 주식이 한 2배로 올랐어요. 한 15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지금 한 28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제당에서 만들어낸 많은 그 냉동식품들 이런 것들이 뭐 대박을 쳤다는 것이죠. 집에서 뭐 데워서 먹는 밥이라든지 뭐 햇반 같은 것들이라든지 만두라든지 뭐 비비고라든지 각종 뭐 탕이라든지 이런 냉동식품들이 대박을 쳤다는 건데 그런 것을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받아들여서 한국의 음식 문화가 그 사회 속으로 뿌리를 내렸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는 자발적인 문화 접변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옛날에 식민지 시대라든가 이럴 때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뭐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이라고 해서 일본식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강요한다든가 뭐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다른 사회의 강제적인 요구, 압박이라든가 압력, 강요 이런 것에 의해서 문화 요소의 변동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강제적인 문화 접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성의 유무에 따라서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원해서 새로운 문화의 요소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문화 요소를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냐 문화 접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 공존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문화 병존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공자가 함께 공자고 병자가 나란히 병자니까요.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났는데 A 문화도 살아있고 B 문화 요소도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A와 B가 만나서 A and B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문화 공존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받아들여서 국제화 시대에 영어를 익혀야 되겠다. 근데 우리 한글이라든가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있으니까 우리말도 쓰면서 영어도 같이 쓴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고요. 시험에 수능에 나왔던 예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사회에서 뭐 불교와 기독교와 뭐 천주교가 같이 공존하는 뭐 이런 사례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병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몰아내거나 쫓아내거나 누가 닮아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A 문화의 문화와 B 문화의 문화가 만나서 A 문화도 존재하고 B 문화도 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문화
공존 또는 문화 병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문화 동화라는 게 있어요. 동화라는 말은 이게 같을 동자고 될 화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났을 때 A와 B가 되는 것이죠. A 문화가 B 문화를 닮아가가지고 A 문화는 사라져버린다든지, 반대로 B 문화가 A 문화를 만나서 B 문화가 사라지고 A 문화만 사라지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둘 중에 하나는 나머지를 닮아가 버리고 세상 속으로 사라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문화 동화라고 그러고, 이제 가장 예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만주족의 예를 많이 듭니다. 옛날에 청나라는 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차지했는데, 이 명나라는 한족의 나라고 청나라는 만주족의 나라였죠. 근데 100년,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만주족의 고유한 풍습은 다 사라지고, 만주족 고유의 무슨 문자 이런 거 사라지고, 만주족의 어떤 복식, 의복 문화라든가 이런 거 다 사라지고, 한족의 문화를 닮아가게 되더라. 다 한자를 쓰고 한족의 문화를 그대로 쓰고 있더라.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문화 동화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아프리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지역에 옛날에 제국주의 문화가 들어가서 백인들의 문화가 거길 들어갔을 때 원주민의 문화는 다 사라지고, 이제 백인의 문화가 그 사회의 메이저 문화, 주류 문화가 된 사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문화 동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퓨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퓨전. 요즘에 퓨전 문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C 문화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C 문화 속에는 이 A의 요소와 B의 요소가 그 안에 녹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멜트 같은 것이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용광로에다 넣고 끓이면 그 안에 녹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나와요. 한국식 불교 문화 이런 얘기가 이제 문화융합의 사례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한국식 불교, 한국의 절에 가면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이 있고, 이건 이제 부처님을 섬기는 것은 원래 불교의 전통이잖아요. 그런데 불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토속 신앙을 모시는 산신각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산신령이라든가 이런 한국 전통적인 토속 신앙의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의 어느 절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절에 가면 법당도 있고 산신각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면서 동시에 토속신앙적 요소가 한국 불교에 녹아있다. 산신령을 같이 모시니까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문화융합의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한국식 요즘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혼 풍습 이런 것들도 문화융합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와 신랑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여기다가 턱시도를 입는 것은 서양의 전통인데, 이거 더하기 나중에 결혼식이 끝나면 한복으로 가가 있고 폐백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신랑 신부가 한복 사모관대 옷을 입고 절을 하면은 무슨 15호 쪽 식구들이 뭐 대추도 던져주기도 하고 덕담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건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근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는 것은 우리의 전통을 내에서는 또 찾아볼 수 없죠. 그러니까 요즘의 전통을 내가 아니라 요즘 한국식 결혼은 서양식 결혼과 원래 우리의 전통을 내가 결합되었는데, 원래 한국의 전통을 내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서양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3의 결혼 문화가 탄생이 됐다. 근데 그 안에는 우리의 전통 원래와 서양식 결혼의 모습이 녹아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김치 버거가 있다고 칩시다. 김치 버거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불고기 버거, 김치 스파게티 이런 것들도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버거는 햄버거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서양의 음식이고요. 김치와 불고기는 우리의 고유의 한식이니까 그 둘이 만났는데 우리의 원래 한식에도 없고 서양 햄버거 문화에도 없는 독특한 김치버거니 불고기 버거가 탄생이 됐다. 말 그대로 요즘에 말하는 이게 퓨전의 문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융합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스파게티가 이탈리아 음식인데 김치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가도 없고 우리의 전통의 음식 문화에도 없는 김치 스파게티가 등장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 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뭘 얘기를 했었냐면 문화 융합과 자극전파, 아까 예제적인 요인 중에 자극전파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차이가 뭐냐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것은 뭐라고 했냐면 A와 B가 만나서 C가 탄생이 됐다 이렇게 돼 있고 A는 B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구별하는 하나의 잣대는 뭐예요? 원래 김치가 있었고 원래 어떤 문화의 요소가 있었죠. 그 다음에 햄버거가 있었다. 그러니까 문화 요소가 원래부터 둘이 존재하고 있다가 새로운 김치버거라는 게 탄생이 됐으니까 존재하던 요소와 요소가 만나서 새로운 요소가 탄생이 됐을 때는 문화융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인디언들에게 체르키족에게 문자가 없었는데 백인들의 문자 문화를 보면서 영향을 받아서 세커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원래 A 사회에는 그러한 문화 요소가 없었죠. 그런데 B 사회에는 문자라는 요소가 있었고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문자가 탄생이 됐으니까 이 동네 입장에서 보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자극전파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뭐가 있었고 요소가 있었는데 뭐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건 문화융합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던 사회에서 무엇이 있는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요소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자극전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은 거의, 학교 시험은 거의 100%가 출제가 되어 있고, 전국연합이라든가 대수능 모의평가 또는 본수능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내용이 이 단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가 변동하면, 문화가 접변을 하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죠. 서로가 다른 문화가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문화 충격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을 때 충격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동화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수도 있겠죠. 자기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다른 요소가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뿌리 없는 문화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전에가 우리가 다뤘던 것인데요.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문화지체 현상과 기술지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속성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 변동성을 얘기할 때 문화의 요소 중에 물질 문화가 있고 비물질 문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화와 이 비물질 문화,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여기가 시간이 지나고 속도가 있을 때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의 속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물질 문화가 빨리 변하고 비물질 문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각종 부작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휴대전화 기술은 발달하는데 사람들의 에티켓이 따라다니지 못해서 공중 도덕을 지켜야 되는 장소에서 크게 떠든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문화지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비물질 요소가 빨리 변하고 물질 문화 요소가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얘기를 했을 겁니다. 환경에 대한. 그래서 환경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어떤 정화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은 따라가지 못하면 당연히 부조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술지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문화 변동이니까 접촉을 통한 변동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문화지체와 기술지체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아노미라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노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일탈행동을 공부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 무규범 상태 또는 이중규범 상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위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을 규범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종교규범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람들의 행위를 여기까지는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말아라고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그 규범이 새로운 규범으로 아직 대체가 되지 못한 상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규범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이 아직 등장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아노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부모님을 자식들이 모셔야 된다. 그랬을 때는 옛날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날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자식들이 모셔야 되는가, 국가에서 맡아줘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규범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오늘날 노인 부양을 둘러싼 갈등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면 이런 거야말로 전형적인 아노미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람들의 행위의 기준으로 작동하던 기존의 규범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한다.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규범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지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둘 다가 지금 다 작동해서 사람들은 어느 걸 따라야 될지 헷갈리는 걸 우리가 이중규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아노미라고 하고 아노미에 빠지면 수많은 어떤 혼란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적변에 따른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은연중에 계속 강조하고 있죠. 뭐냐면 여기서 도대체 문화지체와 아노미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 이런 얘기죠. 아까와 이 차이는 뭐냐면 문화지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질 문화가 됐든 비물질 문화가 됐든지 간에 변동 속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랬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걸 문화지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물질 문화라고 한다면 물질 문화는 빨리 변하고 B를 비물질 문화라고 한다면 비물질 문화가 그 변동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술은 발달하는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어떤 법규라든가 제도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사이버상에 수많은 범죄가 나타났는데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든가, 사이버상에서 뭔가 범죄가 생기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인터넷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와 B 사이의 변동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화 지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노미를 말할 때는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문화가 변동하고 있다,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노미에 빠지고 각종 일탈이 생긴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변동의 속도 차이, 누구는 빨리 변하고 누구는 천천히 변하는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A와 B 사이의 변동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문화지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A와 B를 얘기하고 그 중에 누가 빨리 변하고 누가 늦게 변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빨리 변하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아노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의외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비교 문제가 뭐가 수능에 이렇게 나올 수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극전파와 문화융합은 어떻게 다른가?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A 사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슨 요소를 가지고 있는 B 사회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등장이 됐다면 이것은 원래 가지고 있었죠. A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B라는 요소와 만나서 그것이 섞여서 결합돼서 새로운 것이 등장했다. 그랬으니까 U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또 문화지체와 아노미는 또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심도 깊게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문화지체는 물질 문화는 빨리 변하고 비물질 문화가 그 변동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니까 속도 차이를 얘기하면 문화지체. 그런데 아노미 현상은 누가 빨리 변하고 누가 천천히 변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세상이 빨리 변하고 문화가 변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행위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다든가 아니면 좋지 않은 부작용의 사례들이 등장했다. 그러면 이것은 아노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화와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3단원의 마지막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문화가 변동할 때 내재적인 요인이 있고 외재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발명과 발견은 어떻게 다른가? 세상에 없던 것이 만들어지면 발명, 원래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면 발견, 이런 얘기를 했고요.